브랜치를 통째로 옮기는 새로운 git 명령어를 내가 아는 친구가 만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가져다가 쓰고 싶지 않을까요? 나아가서 친구가 만들었다면 나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식적으로 git에서 제공하는 명령어가 아니라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git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명령어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 git branch 안에 들어있는 git move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git move 명령어를 새롭게 만들게 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화면 가운데 브랜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동그란 점들 하나하나가 커밋을 의미합니다. 검은색 선은 마스터 브랜치이고 이쪽 커밋에서 A1이라고 앞으로 부를 것인데요. A1이라는 브랜치가 나왔고 A1 브랜치로부터 A2라는 브랜치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1 브랜치에는 점이 2개가 있죠. 즉 커밋이 2개가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 첫 번째 커밋의 경우에는 파이썬이라는 유저가 initial commit of A1이라고 커밋 메시지를 남겼네요. 그리고 이 우측 위에 있는 이 기호들은 해당 커밋의 해시 값인데 이 커밋에 대한 ID, 식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2 브랜치에는 커밋이 1개만 존재하는 상황이고 마스터 브랜치의 가장 끝에 제일 최근에 있었던 커밋은 파이썬이라는 유저가 if updated라는 제목으로 커밋 메시지를 다른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여기 시점, 그러니까 A1 브랜치의 첫 번째 커밋부터 해서 A2로 갈라지는 부분과 두 번째 커밋까지 포함한 이 3개의 커밋을 통째로 마스터 브랜치의 가장 최근 커밋 오른쪽으로 이어 붙이고 싶다고 합시다. 말 그대로 이것을 똑 떼다가 여기로 옮겨 붙이고 싶은 것이죠.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리베이스를 하는 것이죠. git checkout해서 A1 브랜치로 이동을 해서 마스터 브랜치 쪽으로 리베이스를 하고 그리고 체크아웃 마스터를 해서 그쪽에서 다시 한번 A1 브랜치를 멀지함으로써 리베이스를 정상적으로 잘 마쳤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git 리베이스를 하기 위한 자세한 방법은 본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git 리베이스를 정상적으로 잘 마쳤고 이것을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마스터 브랜치 쪽으로 푸시까지 잘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푸시를 마친 상태에서 브랜치 네트워크를 확인을 해보면 이 화면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통째로 뒤로 가서 붙었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붙은 것인데 A1 브랜치에 해당되는 것만 붙어 있죠. 그러니까 기존 마스터 브랜치에서 제일 끝에 있었던 커밋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근데 그 뒤에 점 2개가 붙어 있죠. 이 점 2개가 A1 브랜치에 있었던 커밋 2개가 그대로 옮겨서 온 것이라는 것을, 카피돼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1 브랜치로부터 뻗어서 나갔었던 A2 브랜치의 커밋은 온데간데 없죠. 즉 리베이스 명령어를 사용해서 요 시점의 커밋을 마스터 브랜치로 붙이게 되면 A1 브랜치의 것만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도했었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마스터 브랜치 뒤에 붙어 있는 이 2개의 커밋을 다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브랜치의 가장 최근 2개의 커밋을 취소해야 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git reset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head 물결 2라고 써주게 되면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아니라 로컬 리포지토리, 현재 작업 중인 그 머신에서의 리포지토리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개의 커밋을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셋이 잘 되었는지는 git status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리모트 리포지토리 상에서의 마스터 브랜치에 비해서 나의 로컬 리포지토리 상에서의 해당 브랜치가 2개 커밋만큼 뒤쳐져 있다. behind, 뒤로 뒤쳐져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최근에 있었던 2개의 커밋이 로컬 리포지토리 상에서 잘 리셋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로컬 리포지토리에서의 마스터 브랜치의 변경 사항을 리모트 리포지토리로 올리기 위해 git push origin master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 그냥 수행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와 함께 그 수행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git reset 명령어를 통해서 수행한 동작이 새로운 커밋을 더하는 동작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커밋들을 덮어쓰거나 지우는, 즉 브랜치 차원에서 봤을 땐 후퇴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false 옵션, -f 옵션을 주어서 수행을 해야 강제적으로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푸시를 잘 하고 나서 git status 명령어를 실행해 보면 마스터 브랜치에선 더 이상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붉은색으로 a1.py 파일이 untracked files로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a1.py라는 파일은 이 아래쪽에 있는 브랜치 네트워크 상에서 A1 브랜치, 녹색 브랜치죠. A1 브랜치에서 만들었던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1.py 파일은 마스터 브랜치에는 원래 없었던 파일이고 A1 브랜치가 생겨나면서 만들었던 파일이었는데 A1 브랜치의 요 커밋을 마스터 브랜치로 리베이스 했다가 방금 우리가 취소했잖아요. 그 취소 과정에서 A1 브랜치에 있었던 a1.py라는 파일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베이스를 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A1 브랜치의 잔재가 마스터 브랜치에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스터 브랜치 입장에서는 이 파일은 필요 없는 파일이니까 rm 명령어를 사용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리베이스 명령어를 호기롭게 사용을 했으나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는 커스터마이즈드 git 명령어를 찾아내서 사용을 해봅시다. 커스터마이즈드 git 명령어를 직접 사용해 본다라는 것은 재미도 있지만 그만한 고통도 수반합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우리의 시간을 기쁨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줄지도 모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git branch list라는 리포지토리 안에 있는 git mov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URL에 접속하면 해당 리포지토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인스톨 방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서 인스톨 할 수 있습니다. git 버전에 따라서 git branch list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컴패터블한지, 즉 호환이 되는지 여부를 표로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undo라는 것은 이 git branch list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되돌리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2.28 버전까지는 git branch list에 의해서 동작을 수행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2.29 버전부터는 다 undo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git branch list를 인스톨하는 과정을 실제로 살펴볼 것인데요. 우분투 리눅스 환경에서 설치한다는 가정하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운영체제나 환경을 사용 중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git branch list 리포지토리 상에서 인스톨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서화 해놓고 있으니 그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버전에 따라서 git을 설치하거나 혹은 버전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명령어는 여기 나열된 것과 같습니다. git 버전 명령어를 사용해서 현재 설치된 git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본 영상에서는 2.25.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톨 과정이 다소 복잡한데요. 그 과정의 첫 번째 스텝으로는 러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러스트에서도 버전 1.54 이상을 설치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는 여기 나열된 것과 같고요. 이 세 줄의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하면 되고 버전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버전 1.54 이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버전 1.53이라든지 그런 1.54가 안 되는 버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이후에 있을 다른 설치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git branch release가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고통의 시간, 삽질의 시간을 아주 길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설치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러스트를 설치했으면 cargo라는 것을 설치해야 하고 그 명령어는 여기 나열된 것대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cargo까지 설치를 마치고 나면 드디어 git branch release를 설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버전이 업데이트 되어 가면서 그러니까 git branch release의 개발자가 계속 이것을 업데이트를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권장 설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방금 설치했던 cargo를 사용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어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설치 명령어를 실행하면 아래쪽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가 올라가면서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설치를 다 마친 화면이 아래쪽에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설치한 git branch release를 사용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수행을 해야 될 명령어는 git branch release init initialization의 앞글자를 딴 것이죠. git branch release init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위치가 프로젝트 디렉토리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git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신의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에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git으로 관리되는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에서 git branch release init 명령어를 수행을 하면 해당 디렉토리 안에 .git이라는 숨김 디렉토리가 있죠. 이 디렉토리의 모종의 변화를 가해서 브랜치 릴리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초기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아래쪽에 보여지는 이 기다란 메시지들이 바로 그런 작업 내용을 좀 일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uninstall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에서 init 명령어를 사용해서 셋업을 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명령어를 수행하면 되는지까지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git branch release에서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즈드 명령어인 git move를 경험해보기에 앞서서 git sl 명령어도 한번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이 명령어도 커스터마이즈드 명령어이기 때문에 git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따라서 git branch release init 명령어를 통해서 셋업을 했던 이 파이썬 프로젝트 디렉토리의 안에서만 git sl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git move 명령어도 마찬가지고요. 브랜치 릴리스에서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즈드 명령어들은 셋업을 했던 그 디렉토리에 한정해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git sl 명령어를 수행을 했더니 터미널 창임에도 불구하고 브랜치들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특수문자들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git sl 명령어는 git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명령어가 아니고 저나 여러분 같은 한 명의 개발자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만든 커스터마이즈드 명령어예요. 따라서 이 개발자가 이 git branch release를 개발해서 본인만 쓸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놓았기에 우리도 가져다가 사용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나 여러분도 나만을 위한 git 명령어를 만들어서 써볼 수 있겠죠. 자, 드디어 git move 명령어를 사용을 해봅시다. 상황은 위쪽에 그려진 브랜치 그래프와 같습니다. 앞서 봤었던 그 상황과 동일하죠. 마스터 브랜치가 검은색 선으로 그려져 있고 A1 브랜치가 녹색, 그리고 이 A1 브랜치로부터 뻗어나온 A2 브랜치, 파란색 브랜치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1 브랜치의 첫 번째 커밋, 요 동그라미죠. 이 부분부터 해서 그 아래쪽 곳까지 통째로 요 3개의 커밋을 통째로 마스터 브랜치 뒤쪽에 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브랜치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는 git move입니다. mv 명령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git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mv라는 명령어는 따로 있고요. 용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튼 git move 명령어의 사용법은 git move -s 띄고 커밋에 식별자를 써주시고 그 다음 -d 띄고 커밋에 식별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s 옵션은 source의 앞글자를 뜻하고 -d 옵션의 d는 destination의 앞글자 d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git move 명령어가 의미하는 것은 b6 d4 어쩌고 되어 있는 요 커밋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커밋으로 move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커밋들이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는 이 위쪽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B6, D4로 시작하는 것은 요 초록색, 즉 A1 브랜치의 첫 번째 커밋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쪽에 써 있었던 B5, BA로 시작하는 커밋은 마스터 브랜치의 가장 뒤쪽 커밋이죠. 결국 git move 명령어가 의미하는 것은 A1 브랜치의 첫 번째 커밋을 포함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커밋들 전부를 마스터 브랜치의 마지막 커밋 뒤쪽으로 이동시켜줘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그 아래쪽으로 attempting rebase in memory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다란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것이고 그 모든 동작은 로컬 리포지토리에서만 수행이 된 것이죠. 리모트 리포지토리 쪽으로 결과를 보내려면 역시 git 푸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f 옵션을 줌으로써 강제적으로 푸시하도록 해주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변화가 A1 브랜치와 마스터 브랜치 등과 같이 2개 이상의 브랜치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본 예시의 경우에는 -all이라고 써줌으로써 모든 브랜치의 변경사항을 푸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 아래쪽 그림에서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푸시하기 전의 상태는 왼쪽과 같다면 푸시한 이후는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변경되게 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마스터 브랜치의 가장 끝부분 커밋부터 해서 A1 브랜치처럼 보이는 초록색과 또 A2 브랜치처럼 보이는 파란색이 튀어나왔다라는 점인데요. 화살표 왼쪽에 있는 A1 브랜치를 보면 2개의 커밋이 있었는데 그 2개의 커밋이 마스터 브랜치 뒤쪽으로 해서 잘 옮겨온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2 브랜치의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A2 브랜치는 원래 1개의 커밋만 있었던 녀석인데 보다시피 2개의 커밋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 2개의 커밋 중에서 뒤쪽에 있는 것이 사실 기존의 A2 브랜치의 유일한 커밋이었었고, 그죠? 요 녀석이 바로 끝에 있는 커밋이 기존의 유일한 커밋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앞쪽에 있는 첫 번째 커밋은 A1 브랜치에서의 첫 번째 커밋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화살표 왼쪽에 있었던 이 A1과 A2 브랜치의 이 구조가 통째로 마스터 브랜치 뒤쪽으로 잘 옮겨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1은 잘 옮겨왔지만 A2가 요 브랜치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줬어야 되는데 요 브랜치를 그대로 복제 떠가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화살표 왼쪽을 보면 A1 브랜치로부터 뻗어나왔던 A2 브랜치가 마치 A1 브랜치와는 독립적으로 따로 뻗어나왔던 브랜치인 것처럼 마스터 브랜치 뒤쪽에 붙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원하는 그런 결과물에는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상황을 조금 바꿔 보았는데요. 화면 왼쪽과 같이 마스터 브랜치가 있고 마스터 브랜치로부터 떨어져 나온 파란색 선 A1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A1 브랜치로부터 뻗어나온 A3라는 브랜치가 있는 것을 주목을 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A1 브랜치의 첫 번째 커밋, 요 녀석이죠. 요 커밋을 통째로, 그러니까 요 커밋부터 포함해서 이 아래쪽 전부 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 커밋을 그대로 마스터 브랜치 뒤쪽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move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source 커밋과 그리고 destination 커밋을 지정을 잘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 후에 push까지 마쳤고, 그런 후에 변경된 네트워크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니 이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터 브랜치의 가장 마지막 커밋에서 뻗어나온 하나의 브랜치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 커밋에서 다시 다른 브랜치가 뻗어나온, 이 브랜치가 갈라져 나오는 이 모양만 보았을 때 이 왼쪽 그림에서 요 첫 번째 커밋, 이게 그대로 옮겨온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은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A1 브랜치가 있고 A1 브랜치에서 A3 브랜치가 뻗어나왔는데,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A3 브랜치가 있고 거기서 A1 브랜치가 뻗어나온 것으로 반대로 그려져 있죠. 물론 A1 브랜치의 중간 커밋으로부터 A3 브랜치가 갈라져 나왔고, 그렇게 두 개의 브랜치가 요 시점부터 갈라졌다는 것은 이 오른쪽 그림에서도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move의 대상이었던, git move의 대상이었던 요 커밋을 살펴보자면, 이 커밋에 달려있는 커밋 메시지는 initial commit of A1입니다. A1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커밋이고, 그렇기 때문에 A1 브랜치의 상황에 맞는 그런 커밋 메시지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move를 한 이후에는 해당 커밋이 마치 A3 브랜치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커밋 메시지가 상당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A3 브랜치 안쪽에 있는데 Initial Commit of A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git branch list에서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즈드 명령어인 git move를 사용을 하게 되면 특정 커밋을 기준으로 해당 커밋 아래쪽에 있는 모든 커밋들을 포함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커밋의 소속 브랜치가 바뀌는 등과 같은 한계점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스터마이즈드 git 명령어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커스터마이즈드 git 명령어의 한계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코드를 분석해서 해당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오픈소스 세계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서 저도 여러분도 자신만의 git 명령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본다면 매우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